네, 안녕하십니까. 경희수달팀 팀장 박재훈입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공공심해약국 최적 입지 선정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갑자기 아프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야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밤에 배가 아픈 경험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사 먹는 방안이 있고요. 아니면은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선택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사는 경우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도 병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약품의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고 또 제가 잘못된 약을 오용해서 복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우 값비싼 진료비와 상대적으로 낮은 접근성, 또 저와 같은 경증 질환 환자가 몰리게 되면은 정작 위급한 환자의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보완을 하고자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심해약국이라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심해약국은 말 그대로 지자체 혹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심야 시간에 운영을 하는 약국을 말합니다. 서울시에도 현재 36곳의 공공심해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정책이 매우 좋은 취지를 가지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저희는 이 약국 선정 기준에 의문을 조금 제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심해약국의 선정 기준입니다. 쭉 보시면은 좀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복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 시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365일 운영할 수 있는 약국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게 아니면은 두 개 약국이 365일을 나눠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물론 365일 운영 약국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이제 홍보를 할 때 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희는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는 어, 구체적인 인구 특성을 반영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서울시 인구 데이터에 기반한 최적 입지 모형을 새로운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분석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공공 데이터를 수집해 행정구역별 인구와 의료 취약 지수를 산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구역을 세분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 입지를 모델링하였습니다. 그 최적 입지를 통해 나온 결과를 기존의 심야약국 위치와 비교 및 분석을 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는 먼저 서울시 행정구역별 인구 분포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약국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변수가 저희는 인구가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가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다만 인구 데이터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행정구역별로 어느 구역에 더 심야약국이 필요한 시민들이 많은지 또 어느 구역의 수요가 좀 더 높은지에 대한 정보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인구 데이터와 함께 추가적으로 행정구역별 의료 취약 지수를 산출을 하였습니다. 의료 취약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참고 문헌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한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입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에 따른 이제 지표들과 가중치를 참고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지표를 선정을 하였고 이 네 가지 지표는 앞에 세 가지를 질적 지표, 이 뒤에 약국 매출액은 양적 지표로 보았습니다. 질적 지표 같은 경우는 해당 행정구역에 심야 약국이 필요한 시민이 얼마나 더 많은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양적 지표는 실제적으로 해당 지역의 심야 약국을 운영했을 때 얼마큼 수요가 있을지 매출이 발생할지를 나타내는 정량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하게도 네 가지 지표를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 질적 지표 세 가지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네 가지 지표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표마다 값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약국 매출액이 가장 큰 값의 범위를 갖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지표를 통합을 하게 되면 약국 매출액에 따라서만 지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일하여 정교화를 수행해 줬습니다.
이렇게 정교화된 값을 통해서 가중치에 따라서 이제 가중 평균되어 의료 취약 지수를 산출하였고, 해당 사진은 그 산출한 지수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색깔이 진할수록 해당 지역의 의료 취약 지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해당 구역이 심야 약국이 더 필요하고 수요가 높음을 의미를 합니다. 구체적인 지수 산정한 가중치에 대해서는 질적 지표와 양적 지표를 동일 가중으로 설정을 하였고, 질적 지표 내의 세 가지 지표 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보고서에서 산출한 가중치와 동일하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보고서에서는 해당 가중치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정한 주관적인 가중치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행정구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 주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행정구역별 데이터는 심야 약국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기에 좀 더 섬세하게 선정하기에 좀 단위가 크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고, 조금 더 세분화된 데이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구할 수가 없어서 추정을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정을 했냐 하면은 이제 각 저 네모 하나를 저희가 타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해당 타일이 겹치는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겹치는 행정구역의 면적 비율에다가 해당 구역의 인구와 의료 취약 지수를 가중 평균되어서 해당 타일의 인구 그리고 의료 취약 지수를 추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구 데이터를 행정구역에서 타일 단위로 변환을 하였고요. 의료 취약 지수 또한 행정구역에서 타일 단위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타일별 인구와 타일별 의료 취약 지수를 곱해서 타일별 가중 인구라는 통합 데이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해당 가중 인구 데이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최적 입지 모델에서 이제 기준점이 되는 데이터이자 서울시 인구 분포와 의료 취약 지수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모델링 파트입니다. 앞서 많은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입지 선정 모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공공심야약국은 공공정책이므로 형평성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또 약국은 시설 특성상 일정 범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해당 약국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들어 커버링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적 입지 모델을 저희가 분석하는 목적에 맞게 결정 변수와 목적 함수를 정의하여서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모델의 수식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N개의 약국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약국의 서비스 권역 내에 위치한 타일의 가중 인구 합을 최대화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심야 약국 수 N은 현재 공공 심야 약국 수와 동일하게 36으로 설정을 하였고요. 약국의 서비스 반경을 의미하는 서비스 권역은 2000m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2000m는 보통 성인의 보행 속도를 시속 5km로 잡았을 때 약 25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모델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서 결과를 도출한 결과고요. 왼쪽은 기존의 심야약국 서비스 권역이고, 오른쪽이 저희가 결과로 도출한 최적 입지 서비스 권역입니다. 이 녹색 부분이 서비스 권역 반경을 의미를 하고요. 이 오른쪽 사진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빨강색으로 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 점은 후보 약국이지만 최적 입지로는 선정되지 못한 약국들을 나타냅니다.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존 심야 약국은 서울시 전체의 61.77% 정도를 커버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나 저희가 도출한 최적 입지 모델의 경우는 86.32%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로 환산했을 때 기존 심야 약국 위치와 비교해서 약 245만 명의 시민이 추가적으로 정책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후보 약국이 있지만 최적 입지로 선정되지 못한 그 세로로 좀 길쭉한 구역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구역의 이제 가중 인구 분포를 오른쪽에 확인을 해보시면 그 좌우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서 이제 최적 입지 모델이 저희가 의도한 대로 가중 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산출했음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이제 저희 모델의 기대 효과로는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고 더 많은 시민이 해당 정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싶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데이터와 참고 문헌
분석 도구를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